정조 20년 10월 16일 조선 최대의 잔치가 열렸다. 하지만 전해지는 자리는 의궤 속 흑백의 그림 한 점. 그렇게 조선 최대의 축제는 생명력을 잃는 듯했다. 하지만 흑백의 그림은 아름다운 색을 간직하고 있었고 채색으로 환생한 조선 최대의 잔치가 이제 시작된다. 정조 20년인 1796년 10월 16일 수원화성의 완성을 축하하며 성대하게 연 잔치 낙성연. 낙성연은 화성 성역의궤와 한글본 정리의궤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 수원화성 낙성연에 대한 기록은 화성 성역의궤의 일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흑백본 낙성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낙성연에 대해서는 설체붕이라는 간단하게 체붕을 설치했다, 그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고, 낙성연에 참여했던 일부 명단이 남아있는 게 전부였는데,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이제 김준혁 교수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 채색본 그 낙성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글본 정리의궤는 왜 프랑스에서 발견된 걸까? 이 책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프랑스 초대 공사였던 꼴랑드 플랑시라고 하는 공사였었습니다. 플랑시는 이 책의 중요성을 알고 자기의 모국으로 갖고 갔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09년에 정리의궤의 존재를 알게 됐고요. 2011년부터 그 정리의궤를 반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드디어 프랑스 파리 동양공학교 도서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그 자료의 견학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협의를 진행해서 그래서 그 책을 원형대로 똑같이 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홀했죠. 그리고 너무너무 엄청난 희열과 분노를 같이 느꼈습니다. 그 책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부관장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전체 책 중에 최고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책은 절대 우리 도서관 바깥을 넘어갈 수가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발견해서 너무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이 책이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를 그때 같이 느꼈었고요. 플랑시가 합법적 방식으로 이렇게 수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강탈이라는 이름으로 반환해 올 수가 없는 것이 현재 국제법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반환하기는 어렵습니다. 목판 인쇄본 한 장밖에 전해지지 않던 낙성연은 2016년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던 정리의궤 속 도화서 화원이 섬세하게 그려낸 채색본이 발견되면서 생명력을 얻게 된다. 그 한글본 정리의궤 제39권에는 채색본으로 낙성연도가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보계 위에서 그 어떤 그 무용이 연행이 되었고, 보계 아래에서는 사자춤, 호랑이춤, 그다음에 만석승무 같은 민간 연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낙성연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채색본 낙성연도를 보면 보계 위에서는 축성에 참여한 관료들과 경기도 내 수령들을 위한 궁중연회가, 보계 아래에서는 축성 기술자 및 백성들을 위한 민간연회가 동시에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는 정조가 특별 지시를 하는데 상하동락이라는 의미가 있어. 낙성연 자체는 계단 위에는 관리들 중심으로 군중음악이 벌어지고, 그 밑에 하단에서는 일반 민중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서민 문화들이 어우러졌던 것이죠. 하나의 공간에서 궁중연회와 민간연회가 함께 열린 정조의 상하동락의 애민정신은 화성 축성 기간 동안에도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이거 낙성년 이 잔치만 한 게 아니고 화성을 지으면서 호계라고 해서 기숙자들에 대해서 음식 나눠주는 그런 잔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위아래 고르게 같이 그것을 우리가 나눈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낙성연에는 정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잔치의 주최자인 정조는 왜 잔치에 나오지 않은 걸까? 낙성년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돌발 사건이 일어났죠. 딸 옹주가 두질에 걸린 사건이 발생이 돼서 그 아들 순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순조와 함께 창덕궁의 그 이문원이라는 데로 이거를 해요. 본인은 못 내려오고 그래서 최재공 총리 대신을 주관으로 해서 특별 지시까지 내리며 고대했던 낙성연에 참석하지 못한 정조는 그 다음 해에 수원을 방문하게 된다. 왕을 중심으로 신분과 성별이 구분되던 잔치가 일반적이었던 사회적 통념을 깨고 백성이 함께 어울리는 최초의 시민축제는 밤새도록 계속됐다고 전해진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침 일찍부터 낙성연이 시작이 돼서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지속이 되었고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술에 잔뜩 취해서 서로 부축을 하면서 동이 틀 때쯤 각자 숙소로 돌아갔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짧게는 이제 좁게 잡으면은 1박 2일, 넓게 본다면 2박 3일간 낙성 잔치가 벌어진 게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낙성연에서 정조가 의도했던 것은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는 개방형 축제이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형 축제였다. 관련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낙성연을 준비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조가 이제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연의자들의 구성에 있어서 정조는 누누이 중앙궁정에 소속되어 있는 연의자와 더불어 수원의 연의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점이 화성 낙성연 준비와 실제 연행에 있어서 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잔치 참석자들부터 공연 연회자들까지 고려했던 정조. 지금의 수원화성 낙성연은 화성연구회의 한글본 정리의계 복원과 더불어 채색본 낙성연도의 발견으로 완벽하게 재현됐는데 먼저 복의 위쪽 궁중연회 부분을 살펴보면 고려 때부터 공연된 춤인 쌍무고는 큰 북을 중심으로 무용수들이 즐겁게 돌아가며 추는 춤이다. 그 모습이 마치 한 쌍의 나비가 꽃의 주위를 감도는 것과 같고 두 마리 용이 구슬을 다루는 것 같다. 포구락은 두 틀의 포구문을 놓고 채구를 던져 넣어 승부를 가리는 모습을 재미있게 형상화한 춤이다. 고려 문종 때 팔관회 때부터 추어진 춤으로 처음에는 13인이 추던 것이 점점 16인으로 증가되어 크게 발전되고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연화 대문은 동네에서 내려온 두 동녀가 연꽃술로 태어났다가 군왕의 덕화에 감격하여 감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복의 아래쪽이다. 낙성연도 그 칼라 그림을 보시면은 그 마당에 두 개의 원두막 같이 생긴 구조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산대라고 불리는 이제 무대 구조물인데요. 이 속에서 만석중 춤이나 사자춤이나 호랑이 춤이나 추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 다른 자료나 다른 잔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자춤, 호랑이춤은 지름 1m가 넘는 탈에 5m 길이의 천을 몸에 둘러 몸통을 만들어 추는 춤으로
사자와 호랑이의 역동적인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만석 중춤 혹은 만석 승무로 불리는 춤은 황진이의 미색과 교태에 홀려 파괴한 지족선사를 조롱하기 위하여 만들어 공연하였다는 설과 지족선사가 불공비용을 만석이나 받아 그 탐욕을 흉보기 위하여 공연하였다는 설이 있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성대한 성역 완공축제 낙성연. 그렇다면 화성축성이 정조에게 어떤 의미였기에 성대한 잔치에 상하동락이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린 걸까? 순조가 성인이 되는 1804년도에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와서 살 곳을 상정하기 때문에 성곽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조 제2의 도시를 상정하고 온 힘을 기울인 거죠. 근데 이것이 계획은 10년이었지만 2년 9개월 만에 완성이 됨으로써 이 화성의 그 준공이라는 것은 바로 본인이 앞으로 이제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적 어떤 구상, 이것을 이제 이루어낼 수 있는 거의 종착역, 종결점으로서 이 화성 축성이 갖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화성의 처음 완공 계획은 10년이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을 3분의 2 이상 단축하며 2년 9개월 만에 완공됐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산 정약용이 고안하고 설계한 수많은 신식 기구들의 등장이 바로 수원 화성에서 빛을 발한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거중기, 지렛대의 원리로 큰 짐을 쉽게 실을 수 있게 만들어진 손수레, 유형거, 실제 크기 약 11m로 지금의 크레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농로까지. 유교국가 조선의 임금인 정조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이 직접 설계, 제작하여 완공한 것이 바로 조선 최초의 신도시 수원 화성이다. 화성의 꿈. 수원 화성 낙성연 공연에서는 수원 화성 축성을 기획하는 정조의 고뇌와 정약용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담아냈다. 성을 첫 번에 기획했던 사람이 누구고 이것들을 실제로 일을 실행한 사람이 정약용이라는 분인데 성에 어떤 의미가 있고 정조가 무슨 뜻을 가졌고 하는 것들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행되는 그 상황을 이제 연극적으로 만들어서 그 성이 만들어진 전 단계 성이 갖는 의미, 가치들을 이제 짧게 이제 구성하려고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정조의 꿈이 집대성되어 있는 수원 화성, 그리고 이를 기뻐하며 기획한 국가적 잔치 낙성연. 자, 우리 마이크를 우리 안영환 선생님께. 서울 연희자는 사람다운 길을 찾는 참 삶의 세상을 낙성연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상하동락, 신분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기던 잔치를 화합의 축제로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의지이다. 이제는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정조의 꿈, 화려한 색을 입은 순간 생명력을 터뜨린 낙성연. 이제 우리가 꽃피워야 할 차례다.